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경제 잃어버린 10년, 20년 후나 미국 꼼수 천혜야.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2월 반도체 수출이 42.5% 급감했습니다.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러한 정황입니다. 이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중 수출 끝없는 내리막. 네, 그래서 1, 2월 무역 적자가 벌써 작년에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이 반도체를 고립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SK나 삼성이 미국에 투자한 부분이 있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국 자체의 경제 침체 문제, 그리고 중국의 경제 기술 향상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의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재고가 넘쳐나고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재고가 비상이다. 1월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발목 잡는 반도체 불황,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 미국은 지금 초과 이익을 내놔라 이러는 거죠. 네, 그리고 반도체 지원을 받을 경우에 첨단 기술만 넘기나 선 넘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K반도체 흔들.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했죠. 제 건강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제가 계속 외쳤습니다. 안 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이 꼼수를 쓰고 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이 속에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를 전개하고 양털 깎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갔단 말이죠, 한국이.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비판했어요. 일본을 봐라. 일본이 과거에 미국이 일본을 플라자 호텔로 불러가지고 니네 금리 인상해라 해가지고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일본의 경제가 팍 추락했다가 다시 이제 일본이 금리를 내리고 하다 하면서 결국에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절대 미국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납작 엎드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중국도 계속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고 했을 때 우리는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미국 IMF, 그러니까 IMF는 이제 미국이 장악했단 말이죠. 미국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데 여기 이제 IMF 간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따라했단 말이에요. 미국만. 한국의 사정을 고려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일본이나 중국이 그 나라 사정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조절했는데 한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 기업 가계 붕괴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IMF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만 계속 올려가지고 국민들 자산가치 떨어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자산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미국을 비판을 하니까 감히 미국을 비판한다, 뭐 감히 연준을 비판한다,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미국을 비판하면 빨갱이야? 중국을 비판하면 뭐야 또? 아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좌파 우파들이 나라를 다 망친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초과 이익을 뺏기고 첨단 기술만 넘기나.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에다가 삼성, 뭐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공장 짓는다 그럴 때 내가 막 비판했잖아요. 정치권 막 비판해야 된다. 만세 부르고 미국 깃발 흔들고 막 미국의 삼성이 공장 짓는다. 이게 우파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친미파에 친미파. 네, 친미파, 친중파, 친일파, 친북파.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대한민국파가 돼야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투자 금지, 초과 이익 공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바이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응? 과거에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동남아 또는 이 남아메리카 지역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한테 대한 태도를 보세요. 또 호주의 원주민들한테 대한 태도, 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한테 대한 태도를 보세요. 이들은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속 그 경제적 제국주의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미국 깃발 흔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좌파 우파들.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파가 돼야지. 이 좌파 우파 돼가지고 좌파는 중국 친중 친북 노선을 가지고 있고 우파는 친미 노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 중심, 대한민국 국민 주권 중심으로 가야지.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 반도체법 독소 조항 어쩌나 초과이익 공유 기술 노출.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해가지고 기축통화 독점을 하고 4차 산업 독점을 하려고 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다. 여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지금도 전쟁 위기 만들면서 계속 뒤에서는 경제 약탈하고 있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전쟁 위기를 내세워서 경제를 약탈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여기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려들면. 예?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강제징용을 한국 대단히 해라. 이거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계속 말려들고 있어요. 우길기에 경례해라. 이런 거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익을 추구하고 완전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가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세계하고 동남아 국가든 저 중앙아시아 국가든 간에 많은 국가들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공급망을 최대한 확대해야 돼요. 그리고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됩니다. 금리를. 이미 늦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겠어요? 일본이.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경험했죠. 지금 한국은 일본처럼 되기도 힘들어요. 일본은 내수가 받쳐주는데 한국은 내수도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의 성장을 미국, 중국, 일본 가만두겠습니까? 유럽 이런 나라들이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진한 생각. 미국 반도체 지원금 받아야 되나? 삼성, SK, 새우 등 터질까?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과감하게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실용 외교로 가야 돼요. 실용 외교. 지금 뭐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경제를 완전히 미국이 다 장악해버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10년, 20년 저성장 국면 지속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수입 국가에서 수출 국가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의존도 미국 의존하다가 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무역 흑자 1위국이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도 나중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전 세계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기업과 가게를 살려야 돼요. 금리를 내려서 가게와 기업, 무역 경쟁력을 확대하고
가게와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가게와 기업을 다 죽이고 있단 말이죠. 이창용이를 빨리 해임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창용이를 빨리 해임시켜야 된다. 한국은행 이창용이. 예?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 사람들 빨리 해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아무런 대응 능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정치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승 전 한은 총재는 한국이 중국이 수출국가로 변했고 15세에서 64세 생산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10년, 20년 저성장 국면을 지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비자 비리 정사하고 비자 장사하고 하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계속 외쳤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다 망한다. 잃어버린 10년, 20년 온다. 이거 지금 박승 총재가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돼버렸죠. 현실이.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